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 TV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이모저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6월 4일날 공식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로 장관 11명을 인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첫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하며 통합, 실력, 개혁이라는 인사 기조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중로, 통합의 메시지와 함께 국정 혁신을 위한 실무 중심 인선을 강조했습니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배경훈,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동영,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장관이 유임되었습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성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선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전재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성숙,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분은 누구냐 하면 윤창열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켜 정치적 진영을 넘는 포용 인사를 보여줬습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고 민주당과 대립했던 양곡관리법 등에 반대해온 인물입니다. 보수 출신이기는 하나 친명계가 아닌 인사도 기용해 실력 우선 인사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환경부 김성환, 여가부 강선호 등은 민주당 현역 의원 출신입니다. 이는 개혁과 변화가 요구되는 부처에 정치적 무게감 있는 인사를 투입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외교부 조현, 통일부 정동영, 보훈부 권오을, 고용노동부 김영훈, 해수부 전재수 후보도 지명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전 네이버 대표이사 한성숙 후보가 지명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열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에는 LG AI연구원장 출신 배경훈 후보가 발탁되었습니다. 배 후보자는 초거대 AI 개발 공로로 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AI 기획수석으로는 네이버 푸처 AI 센터장 출신 하정우가 이미 발탁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인사는 AI 및 IT 기반의 국가 경쟁력 확보 전략의 일환입니다. 한성숙 후보는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업인 출신 후보자들의 발탁은 성과 중심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가 됩니다. 대통령실은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처럼 특혜 논란을 우려해 유능한 민간 인사를 배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도 반영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간의 벽을 허물겠다는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두려움이 이번 인사의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군 출신이 아닌 안규백 의원이 지명된 것은 의미가 큽니다. 안 후보자는 20년 이상 국회 국방위원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 이는 과거 계엄령과 군의 정치 개입으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여성가족부 개편, 재생에너지 정책 등 변화가 필요한 부처에 개혁 인사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성과 전문성을 우선시해 인재를 발탁했다고 비서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과학, 기술 혁신과 정치 개혁, 통합 정치라는 세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인사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능케 하는 시금석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정세의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전 부처의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에는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경제참모들에게는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른 물가 불안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 국회에 넘긴 정부안 외에도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는 주요 참모들이 부서별 현안을 보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핵심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월요일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3실장 5수석과 주요 비서관 및 안보실 차장 등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시작한 국정 운영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며 참모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신속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제도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긍정평가는 59.3, 많이 올랐네. 부정평가는 33.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리얼미터가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잘 못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5, 잘 모르겠다는 7.2%로 조사되었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7%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7%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4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5%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1.4로 전주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17%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나르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통화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7번째 정상 간 통화가 되겠습니다. 아나르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수교 65주년을 언급하며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디지털 전환, 방위산업 등 실질 협력 확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아세안과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역내 글로벌 과제 대응에 공동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소통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활발한 외교 교류의 지속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